대출금리가 떨어졌다. 그래도 영끌족은 운다. 진짜로 여러분 대출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 대출금리가 4.08%까지 떨어진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 4월에 4.36%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2024년 11월 4.79% 이후로 12월, 2025년 1월, 2월, 3월, 4월 5개월 연속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가 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준다는 뜻인가요? 여기에다가 신용대출에 대한 상황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2022년 12월에 7.97%에서 쭉 떨어졌어요. 2025년 4월에는 5.28%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떨어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도 이제 4%가 깨졌어요. 2025년 3월만 하더라도 4.17%였거든요. 그런데 4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금리가 3.98%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 여러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떨어져, 신용대출 금리도 떨어져, 가계대출 금리도 떨어져, 다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영끌족의 이자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죠. 분명한 것은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내가 소득이 높아지니까 영끌족도 부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지가 못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저성장의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돈을 푼다고 해서 잠깐은 좋아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좋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영끌족은 여전히 가계대출에 대한 부담, 신용대출에 대한 부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임의 경매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2024년에 13만 9,869건이나 됩니다. 이거 3년 사이에 2배가 된 거 2배. 111.1%니까 2.1배죠. 2021년에 6만 6,248건이 7만 3,621건으로 늘어나서 13만 9,869건이 된 거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대출금리가 떨어지는데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득이 줄어서 이게 방어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2025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4월까지 벌써 임의경매. 임의경매는요. 대출금리 3개월만 안 내면 이거 바로 임의경매로 넘어가거든요. 18,563건이에요. 전년 대비 27.5%가 많습니다.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여전히 금리에 대한 공포감은 크다는 뜻이에요. 영끌족은 여전하다는 뜻입니다. 많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게다가 기업도 만만치 않아요.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기업도 여전히 말입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보면 4.14%입니다. 가중평균금리가 만만치 않죠. 게다가 이자는 3% 밑으로 떨어졌어요.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71%까지 떨어졌고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금리의 어떤 상황은 여전히 힘들다. 아마도 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이죠. 금리를 내릴 겁니다. 0.25%. 내리더라도 여러분 저성장의 기조가 계속되는 한 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예금금리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이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난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끌족이 이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시기, 그 시기가 우리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영끌족의 부담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저성장이 계속되는 한 소득은 계속 줄어들 거고요. 그만큼 이자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언젠간 저성장의 기반이 무너져서 성장이 좋아진다 그러면 영끌족도 웃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우리 경제가 진짜로 좋아지는 날이다. 그 말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참 경제를 생각하면 요즘 참 어렵다. 그 말 틀리는 말이 아니죠. 아마 대부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